여러분, 공장 제주장을 개발할 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공장 제주장, 즉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부담금, 뭐 산지전용부담금, 각종 포인트마다의 취득록세,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이런 거를 기업하시는,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법을 아시고 모르시고의 차이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들에 대해서 감면받거나 그리고 또 피해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저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저한테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디벨롭의 과정 중에서도 조금 심화 과정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조업 기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우대해 주는 게 좀 있어요, 솔직히. 물론 선진국은 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대해 주는 조건 중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청년창업지원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겁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건 뭔 뜻이냐면은 제조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이란 뜻은 그 업에 대해서 최초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그 개업 연일부터 7년 동안 그 7년 안쪽을 창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소기업 창업. 그 중소기업 창업 기간 동안 지금 말씀드리는 공장 부지나 제조장 부지, 즉 기업용지 테마에 대해서 건드릴 경우에는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산림대체 조림비, 그 전용비, 형질 변경하는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포인트마다 나오는 취득록세, 지목 변경 취득록세, 그리고 그 건물 준공 나면은 최초 보존등기 원시취득된 그 보존등기 취득록세,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뒤늦게 날라오는 부메랑인 개발부담금, 그런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이 각종 전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각종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할인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 감면이거나 75% 취득세 감면받는 그런 제도가 여러분 있어요. 아니 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에 대한 거를 돈 부담 박히고 너는 왜 떠드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같이 토지 디벨롭을 고급화시켜서 하는 스타일들은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솔직히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땅을 개발을 해요. 공장 부지를 워낙 많이 개발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주장 부지나 공장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땅을 팔거나 분양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단서를 걸어요. 당신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이 받는 이 혜택 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던가 산림대체 조련비라던가 그런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신은 감면 대상 아닙니까? 감면 대상이니까 그 혜택을 나한테 좀 피드백을 좀 해줍사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계약할 때 처음부터 조건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합의가 되면은 제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그 전용 부담금을 제가 냈던 거를 제가 도로 환급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5년 동안 그 혜택받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5년 동안 제조업을 안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그 5년 내에 그걸 팔아버린다던가 5년 내에 거기서 조업을 안 하고 떠나버린다던가 임대를 놔버리게 되면은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시 감면이나 할인받은 이 혜택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그분들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5년 동안 충실히 제조업을 하실 분들 같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옵션 조건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합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산림대체 조림비를 내서 전용비를 내서 개발해서 토목공사에서 내가 분양하고 팔게 돼도 그분들이 그 혜택 대상이고 감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허가권으로 인해서 제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제가 도로 환급받는 일이 도로 있거든요. 전용 부담금을 제가 환급받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 금액이 또 상당한 액수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제가 개발 부담금도 감면을 받죠. 건물 줘서 제가 넘길 경우에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갖고 토지 개발을 디벨롭을 할 줄 아시면은 굉장한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5년 동안 그분들이 조업을 한다는 조건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은 있어요. 나라에서 감면해 준 조건이기 때문에 뭐 항상 공짜는 없죠. 중소기업 이거는 지원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5년 동안 그분들은 조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저 돈보는 박효근이 이거에 대해서 개발했던 흔적을 제가 근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던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법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장 허가증이라던가 제조장 허가증, 그 인허가증 자체가 좀 허가증이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반 허가증하고 그분들이 받은 허가증하고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요. 먼저 공장부터 보여드릴게요. 공장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공장허가증이나 제조장 허가증이라던가 주택허가증, 즉 개발행위 인허가증이 나올 때에는 먼저 허가 났다는 통보서가 먼저 와요, 여러분. 통보서가. 이게 알림 통보서거든요. 공장 설립 승인, 공장지 신설 승인 같은 말이에요. 공장 허가가 났으니 허가증을 찾아가세요. 허가증을 찾아갈 때는 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각종 소소한 비용을 내고 그런 인지세나 보증보험료를 내고선 허가증을 찾아가세요. 우선 공장 허가증 알림 통보서가 이렇게 옵니다. 허가를 내서 다 통과가 되면 결제가 되면 공장 허가 났다는 통보서가 옵니다. 이게 통보서예요, 통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1년의 행위가 끝나면은 소소한 비용을 납부시키고 보증보험을 끊고 다 납부시키고 하면은 이제 공장 허가증이 이렇게 정식으로 또 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통보서 다음에 아까 말한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뭐 몇십만 원, 200만 원 내서 다 뭐 면허까지 다 끊어서 보증보험 끊어서 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 허가증이 정식으로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성시 지자체 찍힌 허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공장 설립 허가증이에요. 공장 허가증 이게. 이거는 이제 토목 인허가증이라 보시면 돼요. 토지에서 공장 허가 낸 토목 인허가 공장 허가증이에요. 이 허가증을 받고선 이 허가증이 첨부된 상태에서 건축 설계 도면이 들어가면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토목 허가증이자 공장 허가증입니다, 여러분. 공장 허가증. 자, 이거 공장이고요. 그럼 이제 소규모 공장인 제조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생 1종 소매점 허가가 났으니까 근생 1종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증을 또 찾아가라는 또 공문이 온 겁니다. 통보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런 행위가 끝나면은 또 이렇게 토목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생 제1종, 근생 1종. 그래서 이렇게 근생 허가증 찾아가는 통보서가 왔고 근생 개발행위 허가증이 정식으로 발부가 또 된 거죠. 이렇게 화성시 직인 찍혀가지고 이게 정식 허가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일반적인 그 1년의 과정을 거친 개발행위 허가증을 제가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허가증하고 제조장 허가증, 근생 허가증을 보여드린 건데, 자, 아까 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허가증은 좀 남달라요. 틀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공장 허가증, 일반 허가증이고요. 요것이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 허가는 공장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딱 창업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서가 아니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창업이란 말이 대부분 붙어요. 창업 승인서는 그 중소기업 창업 그 혜택 받은 거는 이런 식으로 창업이란 말이 좀 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조장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어도 이렇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기업 공장 설립 승인서가 나왔으니까 공장 설립 창업 승인서를 찾아가세요 하고 또 통보서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보서가 오고 나면은 이게 향나무 구문처리에 대한 허가는 건데 이렇게 통보서가 오면은 이렇게 또 아까 말하는 그 1년의 과정 서울보증보험 뭐 보증보험료 내고 다 하면은 이렇게 또 창업 사업계획 승인서라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이렇게 제조허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업
그 계획 승인서가 제조양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또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창업지원 혜택을 받고 허가 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이란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허가증에.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허가증만 틀리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 외부 공시서류, 공부서류죠. 공부서류는 다 똑같아요. 일반 허가난 공장 제조장 허가나 창업 승인으로 허가낸 중소기업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은 이 감면받은 이 창업 승인서나 이 창업 그 허가권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허가증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외부 공시하는 공부 서류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허가도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건축물 대장 띄면 나오고요. 얘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토지대장도 공장용지 같고요.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똑같고요. 등기부등본은 권리 공시하는 거고 어차피 등기부등본도 다를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적도도 똑같고요. 토지이용계 확인원도 똑같아요. 지금 이 토지이용계 확인원도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관리구역, 요것도 옛날에 내가 창업중소기업 혜택받아서 제조영화관리 해준 건데 보다시피 공장용지로 나오고 지목장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부 공시하는 공부서류는 다 똑같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허가증을, 이 창업승인서 허가증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인들은 이걸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살려고 공장용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은 이 창업지원법이라는 건 여러분 기업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의무기한이 5년이고요. 근데 5년 동안 이거를 충실히 이행했으면은 지금 각종 이 세금이나 준조세, 취등록세, 형제변경 부담금, 전용비죠, 그리고 개발부담금 이런 거를 엄청 큰 금액들인데 이거를 싹 감면해주는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5년 동안 이분들이 아까 말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외부 공시된 서류는 다 장으로 표시되고 공장으로 정확히 표시되고 외부 공시 공부 서류는 일반인들 식별을 못하니까 내가 제조업을 하다가 이거 팔아버려서 차익을 남겨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조업을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일반 또 조합하시는 분들한테 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그걸 사신 분은 공부 서류만 보고 사잖아요?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분이고 이분은 받는 분인데 받는 분이 악한 마음 먹고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분이 허가증을 보지 않고 외부 공부 서류만 봐서 샀을 경우에는 이분은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당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거 취득하고 나면은 적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적발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지금 당신이 이걸 산 거고 이 물건을 산 당신 소유권자한테 농지전용부담금,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을 다 때리겠다. 당신이 내라.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받는 것도 다 내라. 라고 판 매도인한테, 중소기업 창업지원 혜택을 받은 매도인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매수한 사람한테 공부서류만 보고 믿고 외부 공시서류만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산 이분한테 이걸 다 토해내라고 다 지자체는 때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반 매매에서만 이게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경매나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도 경매인들이든 일반이든 간에 경매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현장 확인하고 여기서 그치지 이런 저거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허가증까지 다 뒤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매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창업 승인으로 난 거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렇게 공장 허가증이 난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매를 들어가든 공매를 들어가든 일반 매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 창업 승인 난 거하고 이 일반 허가 난 거를 여러분들이 탐색을 못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시는 분은 감면받은 사항을 다 덮어 씌워서 그분이 다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소유권자한테 그건 부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자한테. 그리고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창업 승인을 한 거냐, 일반 공장학원 한 거냐, 창업으로 공장학원 한 거냐, 이걸 금융권이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금융권의 감정평가의 LTV 대출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융권도 그거를 식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던 일반 매매에 들어가던 간에 여러분들이 공장 테마라는 거는 기업용지 테마라는 건 여러분 이 허가권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허가권을. 이 허가권을 반드시 보셔서 먼저 이거를 허가권이 이 건물이 공장인데 이 공장 허가가 어떻게 생성돼서 건물 준공이 난 거고 이 공장 허가가 났는데 어떤 업종을 허가 난 거고 이 공장이 건물 준공이 깨끗이 나서 건물은 깔끔해 보이는데 이 허가권 절차가 나한테 문제가 없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는 인허가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이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 공장 테마에서 다 걸르겠지만은 일반인들은 99% 이걸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공장 부지나 공장 테마를 보실 때 그냥 허가권을 무시하고 외부 공시된 것만 공부서류만 보고 사지 말아라. 허가권까지는 다 따져야 된다 라고 오늘 내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 하시려고 전화 손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어디서 허가증을 확인하나요? 일반인들은? 각 지자체에 기업정책과라던가 그리고 공업부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화성시면은 또 평택시면은 간에 거기에 기업정책과라던가 공업부서에 노크하셔가지고 제가 뭐 어디 몇 번지의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게 멀쩡한 공장이 져 있고 또 공장으로 허가나서 토목공사 돼 있는 공장 부지, 그 공장져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 부지던 간에 건물 져 있던 간에 이 공장 테마에 대해서 이게 허가권이 일반적인 공장허가나 제조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조세 혜택을 받고 아까 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던가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청년 창업지원법이라던가 그런 다른 예외 조항으로 허가난 건물입니까? 해서 그 담당 부서 그 공장 관련된 부서에서 꼭 노크를 하시고 그 직원을 물어보시고 꼭 노크를 하시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이건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발한 현장 위주로 실제를 좀 또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향남읍,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 보시면은 제가 이 5,000평 단지를 다 제조업소, 제조장 단지, 소규모 공장 단지로 다 개발을 했거든요, 5,000평을. 그래서 소규모 공장인 제조장으로 다 개발한 5,000평 단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업체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10개 업체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개발해서 분양을 했지만은 건물 져주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제조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창업지원 혜택을 받은 그리고 그래서 창업 인허가를 받은 창업승인서를 받은 또 제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근데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허가증상에는 창업과 일반 허가가 아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표면상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보세요, 다 장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 5705번지가 지금 똑같이 공장 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종 금융 제조업소 나오는데 얘는 창업 혜택을 받고 얘는 창업 혜택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공장용지 찍혀 나오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쪄도 일반 제조업소 허가낸 거랑 이거랑 똑같이 여러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제2종 제조업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얘나 이 창업 승인 받은 이 물건이나 똑같이 이렇게 제조업소로 나옵니다, 제조장으로. 그래서 외부 공시되는 공부 서류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적 공부 서류 갖고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주의점
공장 테마를 건드릴 때에는 이 허가증, 이 허가증을 반드시 여러분들 탐색하셔야 된다. 필수사항. 그렇지 않으면은 사신 분께서 이걸 취득하신 분께서 매수인께서 이 물건이 5년 이상 되지 않아 5년이 초과된 사업지가 아니면은 5년이 초과된 그 5년이라는 건 여러분 건물 준공일로부터 이분들이 이 사업자가 창업 승인 받은 사업자가 건물 준공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개시해서 조업을 돌린 날 스타팅 해가지고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께서 5년 이상 여기서 조업한 거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이 공장 건물에서 제조업을 해가지고 매출 증빙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 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년 동안 만 5년 동안 이분들이 사업한 그 근거만 그 매출 증빙만 있으시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취득하신 분께서는 이분들이 그 이내에 파른 물건을 사시던가 이분들한테 아니면 또 경매시장에 가서 뭣도 모르고서 공장을 샀는데 창업 승인 받은 공장 건물을 사셨다던가 할 때는 그게 5년 이내에 5년 목적 달성 안 된 물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폭탄이 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구구단 외우듯이 일단은 외우세요. 외우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뵙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히 정확하게 인지를 100% 제가 시킬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 일단은 외우고 한번 오세요, 저한테. 제가 인지를 다 시켜드리고 상세적으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올 연말에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오프라인 그 강좌에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돈분한 박효근이었습니다.